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인데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크래프트 오기석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외신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바로 크래프트의 AI 모델이 이달 초부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빠지기 직전부터 비중을 축소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였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엔비디아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지금 이번 달 6월 중순 이후로 조금 엔비디아가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최근 CNN 등 같은 미디어에서도 좀 자극적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가 무너졌다라는 지금 기사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의 방향성은 전반적인 미국 시장의 이제 센티먼트하고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지금 2024년 상반기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미국 시장으로 끝나게 되는데 현재까지 보면 미국 시장 상승분의 약 35% 정도는 엔비디아로부터 기인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S&P 500 기준으로 10% 중반대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 3분의 1 이상이 지금 엔비디아 한 종목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종목의 영향력이 엄청난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올 초만 하더라도 이제 주목받던 M7 종목들이 일부 종목 부진으로 인해서 패뷸러스 4, 판타스틱 4 같은 종목들이 되었다가 그다음은 지금은 시장이 하나의 종목, 엔비디아 방향성에만 지금 시장이 좀 기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성장성 자체는 여전하지만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적은 예상 이상으로 나왔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일부 조정이 있었던 모습이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엔비디아의 주가는 그 미국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기업이 되었기도 하지만 또 영국 주식시장의 대표 지수인 FTSE 100 전체를 합친 것보다 지금 그 마켓캡 시총이 더 큰 상태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를 6월 초에 매도했던 저희 QRFT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좀 조명을 받고 있고 어제는 뭐 야후 파이낸스 이제 기사에서도 이제 뭐 조명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AI 모델이 이 비중 축소를 한 거다 보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줄였고 또 네. 왜 줄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5 월까지는 엔비디아를 굉장히 이제 그 탑 종목으로 가져가고 있었었어요. 그래서 전체 포지션의 뭐 6% 이상을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QRFT 같은 경우가 지금 6월 들어서는 비중을 0.6% 까지 줄였습니다. 저희도 사실 이제 AI 모델이 판단한 이후에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닌가? 엔비디아에 이렇게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좀 많이 의아해했던 이제 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방향성만 보면 적절한 이제 비중 조절 혹은 이익 실현이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시가총액에서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을 해 본다면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조정을 이제 AI 모델이 이제 하게 된 건데 사실 AI 모델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이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실 기술적 지표들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주가가 좀 과열되었다라는 신호들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RSI 지수 같은 경우도 뭐 80을 상회를 했어요, 엔비디아 기준으로. 그래서 과거 3년 내 최고치를 넘어서기도 했었었고 또 뭐 이런 경우들은 종종 발생하긴 하지만 장기적인 주식 가치와는 별도로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주가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AI 모델이 좀 냉정하게 이제 '이익 실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실 월간 단위로 포트폴리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7월 달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7 월에는 다시 사실 뭐 5월 달처럼 다시 상당히 큰 규모로 재편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7월 리밸런싱까지는 한번 다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던 만큼 뭐 일시적인 조정 자체는 좀 불가피하지 않았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엔비디아가 워낙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 다른 기업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이 투자 심리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하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필요성도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많은 수의 인베스트먼트 bank 투자은행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사실입니다. UBS 같은 경우도 이제 "상승세가 남아 있다."라는 보고서를 오늘 발표하기도 했는데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을
불안하게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BCA 리서치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고 경기 침체가 미국 주가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로 접어들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약 30% 가까이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BCA 리서치에서는 그럼 침체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라고 하면 지금 2024년 하반기 혹은 2025년 상반기에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사실 미국 기업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것을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이제 나이키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 팬데믹 이후로 소비가 가장 이제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아직은 조금 뭐 여전히 굉장히 낮기는 하지만 실업률이 이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 가계 저축도 이제 축소되고 있고 대출도 지금 이제 증가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경제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사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연준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좀 그 경기를 부양한다라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대응적인 자세를 가지고 2% 인플레이션을 가장 큰 이제 금과 억조처럼 이제 지키려고 한다라는 것 점 역시도 지금 BCA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경기 침체 가능성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최근에 나오는 이제 논의들 중에 하나는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주에서 이익 실현이 필요하다면 좀 하시고 대신 벤치마크 이제 지수와 좀 가까운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여러 이제 투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끝으로 이번 주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까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저희 AI 모델에 대해서는 모델이 지금 보는 시장의 리스크는 여전히 굉장히 낮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주간 단위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장의 급락 위험은 사실 낮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은 좀 계속 바뀌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채권과 원자재 시장의 관계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 그리고 미국 장기 채권과 주식의 사용 관계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장기로 봤을 때는 많이 하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최근 이제 유가가 바닥에서 조금 상승해서 80불을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S&P 500의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에요. 뭐 12 수준으로 지금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평균에 비해선 여전히 안정적이다라는 상황들을 봤을 때 데이터만 놓고 보자라고 보면 시장은 여전히 여러 가지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 우리 안정적인 일반적인 시장 상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